이것을 보고도 발뺌할 텐 야는 서슬 퍼런고함 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상궁의 손에 들린 낡은 베넷저고리는 쫓겨난 패비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천륜의 증거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미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 안에서는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숨겨진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기적 같은 감동이 찾아올 것입니다.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구름조차 힘겨워 쉬어간다는 두매산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잡함과는 인연을 끊은 듯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자욱한 물 한 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맑은 계곡 물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청가하게 들려오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욕심 없이 하루를 보냈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언덕배기에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다른 기품이 서려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붕은 여느 시골집과 다름없는 이형으로 엮은 초가였으나 기둥을 세운 만세나 돌을 쌓아 올린 담장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어 그 집에 사는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씨 부인이라 부르는 젊은 여인과 그녀를 어릴 적부터 모셔온 늙은 유모 단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본래 한양의 높은 담장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던 고귀한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당을 거닐거나 빨래를 널 때 보여주는 몸가짐에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어서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고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어렴풋한 소문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며느리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갔으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칠거지하게 멍에를 쓰고 쫓겨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나 첩첩산중으로 유배되다시피 내려온 그녀였지만 한씨 부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기색을 내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묵묵히 밭을 메고 나무를 뜯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척박한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늙은 유모는 그런 한씨 부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유모였지만 그녀가 한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보다 더한 깊은 정성과 충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으며 거친 음식이라도 부인에게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유모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는 고요한 산골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으며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한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시 부인은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날려 마당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생각은 멀리 한양의 궁궐 담장을 넘어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보다는 아들을 낳지 못해 겪어야 했던 차가운 시선들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어 그 기억들을 떨쳐내곤 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이 산골집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현재와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녀는 호롱불 아래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호수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시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호의를 고마워하면서도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며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데에는 남모를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한 시골 안악의 집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집 안채의 깊숙한 곳, 낡은 병풍으로 가려진 작은 방에는 그녀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천륜의 비밀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시 부인이 칠거지하게 누명을 쓰고 차가운 궁궐 바닥에서 쫓겨날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왕가의 핏줄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를 내쫓았고, 한시 부인 또한 혹여나 이 사실이 밝혀지면 뱃속에 아이마저 해를 입을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문 채 유배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쫓겨난 뒤 눈물과 한숨으로 지사오던 산골의 긴 밤을 견디며 그녀가 홀로 낳은 아이는 사내아이였고, 이 아이는 그녀가 모진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특히 저 멀리 한양의 궁궐에 알려진다면 왕가의 혈통을 잊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적통인 이 아이를 가만둘 리 만무했기에 그녀는 어미 된 심정으로 철저히 아이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유모는 낯선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안차의 문 앞을 서성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대문이 굳게 닫힌 뒤에야 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시 부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온다 한들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법이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유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시 부인은 늙은 유모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유모.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냈는데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제 발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살아야 합니다. 두 여인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한시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이불 위에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온가리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거나 혼자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미를 닮아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산골에서 거친 옷을 입고 자랐지만 그 자태에는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특히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입마에와 오뚝한 콧날은 먼 한양에 계신 아버지를 쏙 빼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시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볼을 비비며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을 녹이곤 했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 좁은 방에만 가두어 두어서. 저 밖에는 맑은 계곡물도 흐르고 예쁜 꽃들도 피어 있는데 어미가 죄인이라 너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저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더 넓은 세상을 호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녀의 속삭임은 아이를 위한 자장가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집 뒤편에 울창한 대나무 숲은 한씨 부인의 집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사그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험담이나 위협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종종 뒤뜰에 나가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대나무가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곧게 자라는 것처럼 자신 또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산골집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며 힘을 기르는 둥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던 집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마을 어귀를 지나던 한 노승이 한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스님은 시주를 청하는 것도 아니요 길을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유모가 의아해하며 무엇을 원하시냐 묻자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해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허나 곧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니 귀한 보석일수록 더 깊이, 아주 깊이 감추셔야 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마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유모가 놀라 되물으려 했으나 스님은 이미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한씨 부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잠든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고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산골 마을의 평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스님의 불길한 예언은 기어이 현실이 되어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새들이 지저귀고 안악들이 가을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가 싶더니 이 깊은 산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말 발굽소리와 관군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던 순박한 농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낯선 이들의 살기에 눌려 무서워하며 어미의 치마폭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행렬이었는데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험상궂은 표정을 한 장정들이 마을의 좁은 길을 가득 메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사내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고 가마는 마을의 허름한 집들을 지나쳐 거침없이 언덕 위 대나무 숲, 바로 한씨 부인의 집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화려한 가마가 어찌하여 저 댁으로 가는 게냐? 설마 하니 쫓겨난 마님을 다시 모셔가려는 것인가? 하지만 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누군가를 정중히 모시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온 듯 살벌하고 차가운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에서 마당을 쓸던 유모는 대문 밖의 소란스러움에 그만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불길하고 위협적인 소리에 유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한씨 부인을 해하러 온 자들의 방문임을 직감했습니다. 유모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안채로 달려가려던 찰나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더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빗장이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흙투성이 신발로 정갈하게 쓸린 마당을 짓밟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뒤이어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내려졌고 가마 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왕실의 안살림을 관장하는 실세이자 과거 한씨 부인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민상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계는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상궁은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경멸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구나. 왕실의 법도를 어긴 죄인이 살기에 딱 알맞은 돼지우리로다. 한씨 부인은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마루에 나와 민상궁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옷은 초라했으나 그녀가 서 있는 자태는 비단옷을 휘감은 민상궁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한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차가운 눈으로 민상궁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가? 비록 내가 궁을 떠난 몸이나 예법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밟을 땅은 아니다. 한씨 부인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잠시 주춤했던 민상궁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호호, 아직도 왕가 며느리인 줄 착각하고 계시는구려. 내 오늘 윗전의 명을 받들러 온 것이니 그 거만함은 잠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상궁이 이곳에 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혹시나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고 작은 흠집이라도 잡아내어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상궁은 신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오려 했고 유모가 급히 달려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상공마마라 하셔도 신을 신고 오르시다니요.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모의 외침에 민상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옆에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은 거친 손으로 늙은 유모를 밀쳐버렸고 유모는 힘없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이것이 네가 배운 궁중법도더냐? 한씨 부인은 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유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흙 묻은 유모의 옷을 털어주며 한씨 부인은 분노를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상궁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꼴이 말이 아니구려. 고귀하신 분이 아래 것들과 흙바닥에서 뒹구는 꼴이라니. 소문대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군. 민상궁은 마당을 거닐며 장독대를 지팡이로 툭툭툭툭 치기도 하고 말려놓은 나무를 발로 헤집으며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한씨 부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일구어 놓은 소박한 삶을 모독하려는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민상궁은 급기야 안채를 뒤져보겠다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구석 닭장에 갇혀있던 장달기, 하인들의 소란에 놀라 탈출하여 마당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달근 푸드덕거리며 하필이면 민상궁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고 놀란 민상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흙바닥에 엉덩방가를 찧은 민상궁의 비단 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 꽂은 장식들이 흐트러져 꼴이 우습게 변했습니다. 깍! 이 짐승이! 민상궁의 비명소리와 하인들이 닭을 쫓느라 우왕좌왕하는 소리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에서 잠을 깬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려 하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유모는 기겁을 하며 마른 기침을 크게 토해내 소리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늙은이가 숨이 차서. 다행히 닭을 쫓는 하인들의 고함소리와 민상궁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뒤섞여 방 안에서 새어나온 미약한 아이의 소리는 그 소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인지 잠시나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민상궁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지만 이미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옷을 털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이 마을에 머물며 내녀연의 꼬투리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민상궁과 일당들은 쫓기듯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을 통째로 빌려 짐을 풀고 한씨 부인의 집을 감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청객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한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막과 어수선함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들과 짓밟힌 나물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늙은 유모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혹여 불빛이 새어나가 감시자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등불조차 켜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주위를 맴도는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두 여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스님의 경고대로 귀한 것을 더 깊이 감추어야 하나 했으나 야속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파국을 향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상궁이 심어둔 하인들이 담장 너머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모가 정신이 없어 미처 걷지 못한 아이의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뒤뜰 빨랫줄에서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하인의 고함에 민상궁이 득달같이 달려왔고 그녀의 눈이 희열로 번뜩였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 저 안에 쥐새끼가 숨어있는 게 분명해. 민상궁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담장을 넘고 대문을 부수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모가 빗자루를 들고 온몸을 던져 막아보려 했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민상궁은 빨랫줄에서 베넷 저고리를 낚아채 높이 흔들며 표독스럽게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발뺌할 테냐? 감히 쫓겨난 주제에 부정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단 말이냐? 그 소란 속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한씨 부인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하인들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치려던 찰나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으왕, 으왕 하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민상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었느냐? 사내 아이의 목소리로구나. 유배지에서 외간 남자와 통정하여 사생아를 낳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한 대역죄다. 민상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즉시 하인들에게 한씨 부인과 아이를 방 한간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한씨 부인을 죽이는 대신 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파발을 띄워라. 왕자님께 패비가 정절을 벌이고 사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직접 오셔서 이 더러운 죄인을 단죄해 달라고 청을 올려라. 이는 한씨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남편이었던 왕자의 손으로 직접 처자식을 베게 하려는 악독한 계략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장롱 깊숙한 곳을 열어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왔던 붉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왕손만이 입을 수 있는 금실로 용 무늬가 수놓아진 화려한 옷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며 다가올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오욕 속에 묻히느냐? 운명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골마을의 무거운 정막을 깨뜨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민상궁이 보낸 파발을 받은 왕자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낮을 달려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기의 기마병을 이끌고 나타난 왕자의 얼굴은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서슬 퍼런 기세의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왕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한씨 부인의 집 대문을
걷어차듯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민상궁은 왕자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거짓 눈물을 쏟아내며 곡을 했습니다. 전하, 이 망극한 꼴을 보시옵소서. 왕실에서 쫓겨난 죄인이 근신은커녕 외간 사내와 정을 통하여 저 방 안에 흉측한 씨앗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 더러운 죄인들에게 사약을 내려 왕실의 명예를 지켜주시옵소서. 민상궁의 악에 바친 고변에 왕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을 휘두를 듯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왕자가 호위무색에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방문으로 쏠린 그 숨 막히는 순간 한씨 부인이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남편인 왕자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그녀의 당당함에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씨 부인은 뒤를 돌아 방 안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나오너라. 이제 아버님께 인사를 올릴 때가 되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작은 아이가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고 왕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골에 꾀죄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한씨 부인이 밤새 눈물로 손질하여 입힌 금실로 용 무늬가 수놓아진 붉은 골룡포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에 비해 조금 컸지만 그 옷을 입고 마루에 선 아이의 자태는 영락없는 왕손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떨리는 눈동자로 아이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그리고 다부진 인매까지.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처럼 왕자는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씨 부인이 마당으로 내려와 아이의 저고리 깃을 살짝 젖혔습니다. 전하, 이 아이의 오른쪽 어깨 뒤를 보시옵소서. 그곳에는 왕과 직계 자손에게만 드물게 나타난다는 왕자 자신도 가지고 있는 선명한 붉은 반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 한씨 부인은 품속에서 반으로 갈라진 옷가락지와 왕자가 과거에 써주었던 연서를 꺼내어 왕자 앞에 바쳤습니다. 소첩, 쫓겨날 당시 이미 뱃속에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 숨죽여 살아왔으나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바로 전하의 뼈와 살을 나눈 아드님이십니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상궁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것은 다 요망한 술수입니다. 어디서 닮은 아이를 데려다가 민상궁이 발악하며 아이를 가리키자 왕자는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눈에는 이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감히 내 핏줄을 부정하고 내 처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왕자의 분노가 폭발하자 민상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대역 죄인을 포박하라. 왕손을 잉태한 며느리를 내쫓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까지 죽이려 한 저 간악한 무리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민상궁과 그 일당들을 제압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악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곧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한 소리였습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마당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왕자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 험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제야 찾아왔구나. 왕자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고 한씨 부인 또한 그 곁에서 오열하며
그간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왕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님. 저는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왕자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유모도 마루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태양이 마침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자는 곧바로 부인과 아이를 감에 태워 화려한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호위무사들을 마을 어귀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유모가 내어준 낡고 투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밤은 왕자가 아니라 한 여인의 지아비이자 하나의 아비로서 이곳에 머물겠다. 왕자가 그 누추한 초가집에 하룻밤 머물기로 결정하자 집안의 공기는 전장의 살벌함에서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남은 쌀을 탈탈 털어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갓 짠 참기름, 잘 익은 김치, 닭장에서 막 꺼낸 달걀 등을 조심스럽게 마당에 놓고 갔습니다. 마마님,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안악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씨 부인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가 가득한 수라상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나물 무침이 오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왕자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궁궐의 그 어떤 요리사가 만든 음식보다 맛이 좋구려. 내 평생 이렇게 달고 맛있는 밥은 처음이요. 왕자가 밥그릇을 싹싹 비우자 아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밥을 먹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씨 부인의 눈가에는 행복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활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지난 세월 동안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가 흙 묻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장난감 돌멩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잠든 아이와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노라고,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좁은 방 안에는 비단 이불 대신 서로의 천이 주는 온기로 가득 찼고 그것은 그들이 겪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뜨겁고 강렬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공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왕의 행렬이 떠날 채비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길가에 늘어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감에 오르기 전 자신을 품어주었던 초가집과 뒤뜰의 대나무 숲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한씨 부인의 귓가에 오래오래도록 맴돌며 지난 시절의 고독과 두려움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쫓겨날 때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백성들의 환호와 축복을 받으며 당당하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왕실의 어른들은 눈물로 며느리와 손자를 맞이했고 한씨 부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자가 왕위에 오르고 상골에서 자란 그 작은 아이는 훗날 나라를 다스리는 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왕위에 오른 그는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백성의 굶주림을 걱정했고 겨울이 오면 가난한 이들의 땔감을 걱정했습니다. 신하들이 그 덕망을 칭송할 때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궁궐의 학자들이 아니라 저 깊은 산골의 흙과 바람,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어머니의 사랑이다. 왕은 평생 어린 시절 입었던 그 낡은 베넷 저고리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겼습니다.
권선징악의 진리처럼 악인들은 사라졌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역사의 향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벼랑 끝에서도 자식을 지켜낸 한씨 부인의 강인한 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늦게나마 진실을 바로잡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왕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을까요? 혹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교훈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생각, 그리고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셨다면 주저 말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